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년 상담과 진료를 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노준입니다. 저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삶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만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 말이 결국 내 인생을 흔들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 속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내가 가장 후회하는 말이 됐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가족 간 갈등으로 건강이 무너진 어르신 세 분을 진료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흔드는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건강에 관한 정보보다, 병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를,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평화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의 노년을 잃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털어놨지.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돈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내 속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 그때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누구 편만 드신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쌓은 신뢰를 흔들고 있었구나. 참 이상하지요. 가장 믿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한 말인데 그 말이 나중에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뒤로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요. 왜냐면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오해하더라도 상처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한마디가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괜히 마음 열었다가, 괜히 내 속 보여줬다가, 괜히 오해만 남았다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말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꼭 다툴 때 꺼내집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내가 너무 믿었던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더 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다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감정이 앞섰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는 더더욱 말하지 마세요. 잠깐 속이 시원해져도 그 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어르신은 그날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얘기를 굳이 꺼냈을까? 아직도 후회된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나는 이제 말을 덜 하고 생각을 더 하기로 했어요. 이 영상의 제목처럼 아무리 친한 가족이어도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이라도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재산입니다. 다음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이라는 건 한 번 꺼내면 다시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줄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그 순간부터는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돈이 섞인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시작은 늘 너무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8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식 셋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는 셋이서 나누라고. 그런데 막내가 그 말을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큰아들과 막내 사이에 법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싸움의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고요. 돈은 주기 전까지는 내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그 기대는 곧 갈등이 됩니다.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섭섭해지고 먼저 서운해집니다. 재산 이야기는 진심이 전달되기보다 계산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더욱 말을 아껴야 합니다. 나중에 다 줄게. 이런 말도 가끔은 독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뭔가를 가질 거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틀어지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속, 증여, 용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가볍게 꺼내면 안 됩니다. 줄 거면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줄 땐 조용히 주는 게 받는 사람도 편합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 생각인지 이런 이야기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마음속에 넣어두는 게 지혜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돈 이야기를 딱 2번 꺼냈는데 그 2번으로 자식과 멀어졌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도 모르는 게 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자유도 노년의 권리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지켜온 것, 그건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으로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말보다 글로 남겨야 합니다. 말은 오해를 남기지만 글은 기록을 남깁니다. 재산 이야기는 말로 풀지 말고 정리로 마무리하세요. 그게 남기고 싶은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주제,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내 몸 상태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왜 말을 아끼는 게 좋은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도 그 약 드세요? 병원은 자주 다녀오세요? 아직도 무릎 안 좋으세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걱정해 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걱정이 나를 약한 사람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 병이 내 정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혈압이 잘 안 잡힌다. 밤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약을 2종류나 먹고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묻더랍니다. 병원은 가보셨냐고, 식사는 했냐고, 약은 끊지 말라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점점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된 느낌, 내가 짐이 된 느낌. 그래서 그 어르신은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약 챙기고, 혼자 이겨내고 계신다고요. 물론 가족은 서로 챙기고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괜찮지 않다고 너무 자주 말하게 되면 그 말이 나를 계속 약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같이 살자. 요양시설을 알아보자. 용돈을 줄이자. 이 모든 것이 걱정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내 삶의 자유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건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내 건강 상태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말하세요. 약 먹는 시간까지, 혈압 수치까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가족에게 걱정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은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병원 다녀오고 영양제 하나 챙겨 먹고 산책 한 번 더 나가는 걸로도 충분히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을 말하지 않아야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내 건강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고 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지 않고도 가족과 평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들 앞에서 더더욱 말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 바로 비교와 불만입니다. 이 자식은 이렇고 저 자식은 저렇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애는 뭐든 제때 챙겨요. 근데 작은애는 연락도 뜸하고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요. 말은 툭 던지신 거였지만 속마음은 꽤 오래 쌓였던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어르신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직접 자식에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했죠. 몇 번은 했죠.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작은애는 연락이 더 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비교를 통해 표현했을 뿐입니다. 작은애가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비교로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식이구나. 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부모가 던진 말 한 줄이 자식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말이라는 게 항상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내 형은 저럴 땐 이랬다. 누나는 늘 미리 챙기더라. 그래도 첫째는 참 의젓해.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감탄이고 그냥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쪽은 그 한마디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교는 거리감입니다. 사랑을 주고 싶은데 비교가 끼어들면 그 마음은 상처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보다 판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평가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간의 차이를 굳이 말로 꺼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자식은 듣지 않아도 압니다.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누구를 더 걱정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리고 비교 없는 침묵 속에서 자식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나는 엄마한테 비교당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자식은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말로 꾸짖기보다 눈으로 믿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만큼 자식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 비교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말하지 말아야 할 주제, 바로 배우자에 대한 속상함입니다. 내가 겪은 세월, 내가 참아온 이야기, 그걸 자식에게 꺼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세월이라는 건 참 많은 걸 쌓아놓고 참 많은 걸 남겨둡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 참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속상했던 말, 억울했던 순간, 말없이 지나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자식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 줄 것 같고 내 감정을 받아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 욕을 하면 그건 그냥 투정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탓하면 그건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과한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자식이 부모에게서 한 발 물러서게 만듭니다. 난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왜 자꾸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식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말을 꺼낸 방식의 문제입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속상했던 거 말할 수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건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이야기는 제3자에게 가는 순간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은 그저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만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말하고 싶을 땐 일기장에 적고 산책하면서 털어버리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식에게 말해봤자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좋았든 나빴든 그래도 내 반쪽입니다. 그 사람을 자식 앞에서 흉보는 순간 나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말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그게 내 삶을 지키는 방식이고 가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냥 가슴에 넣고 하루에 한 번 산책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평온해지는 힘. 그게 바로 말을 줄이는 순간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의 민감한 주제, 후회와 유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말보다 침묵이 더 나은 순간은 언제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이 말을 자주 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한테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했다가 그 말이 몇 년을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산 얘기를 꺼냈다가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 잘되라고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집에 오던 자식이 점점 전화를 먼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되시죠? 후회는 늘 말한 다음에 찾아옵니다. 특히 돈과 유산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준다고 말하면 받을 생각을 하고 안 준다고 말하면 속상한 마음부터 앞섭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말했든 그 말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유산이란 건 사람 마음보다 사람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꺼내지 말고 정리로 남겨야 합니다. 정리란 건 종이에 쓰는 것이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공개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 언제 어떻게 전달하겠다. 그걸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걸 미리 말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누구나 서운함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이 더 받는다 싶으면 마음속에 금이 생기고 똑같이 나눈다 해도 왜 이걸 주고 왜 저건 안 줬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 사이엔 불편한 마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공개보다 봉인된 상자 하나가 더 낫습니다. 내가 없는 날 그걸 꺼내보는 게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아끼던 사진첩, 함께 웃었던 여행 사진, 내 손글씨가 담긴 편지, 이런 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보다 기억이 남고 말보다 마음이 남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예전엔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따뜻한 말 한 줄, 서운했던 건 지우고 미안했던 건 털어내고 그렇게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라고요. 침묵은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말입니다. 말을 줄이면 남는 건 평화입니다. 내가 떠난 뒤 가족들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하려면 지금 말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말하지 않음이 어떻게 평온한 삶을 만드는지 조용한 삶의 지혜에 대해 마무리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 세상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자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말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조용히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침묵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80대 어르신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은 무엇이셨나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 한 줄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침묵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도 적고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은 때로 외로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풀지 않고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편지를 써보는 것, 가만히 옆에 앉아주는 것, 그게 말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면 오히려 내가 가진 감정들이 더 깊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흐려지고 말이 줄면 그 진심이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말없는 부모라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어도 늘 우리 마음을 알아주셨다고요. 그게 침묵의 품격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덕분에 관계를 지킬 수 있었고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 선택이 노년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간 비교, 부부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후회와 유산. 이 모든 주제는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 내 안에서 조용히 정리할수록 내 삶이 단단해집니다. 말은 기억되지만 침묵은 남습니다. 말은 흔들리지만 침묵은 쌓입니다. 이제는 덜 말하고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 침묵 안에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 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노후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